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빨라지는 고령화, 부동산이 이제 완전히 달라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이 대한민국이다. 여러분들이 신문 기사를 통해서 다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인구가 피크까지 가게 되고 내년부터는 인구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가 인구가 가장 많은 시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본격적인 인구 감소와 함께 고령화 시대로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 50년 뒤 기대 수명은 1위가 되는데 출산율은 꼴찌가 된다. 이거를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기사를 좀 잘못 쓴 것 같은데, 자, 한국은 어떻습니까? 지금 일본을 사례를 자꾸 보는 경우가 많아요. 인구 문제를. 근데 한국과 일본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먼저 고령화 사회가 된 국가가 일본이고,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가 가장 빨리 진행되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릅니다. 인구 문제가. 왜 다르냐? 한국은 분단 국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 분단 국가죠. 전쟁을 계속 지금 휴전이고 하는 나라고, 일본은 지금 뭡니까? 분단 국가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차이가 무엇이냐? 한국은 국방의 의무를 모든 대한민국 개개인마다 다 지고 있습니다. 의무가. 그래서 만약에 한국에서는 인구 감소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된다 그러면 인구가 올랐다가 어느 정도 줄어들겠죠.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됩니다. 인구도. 똑같아요. 우주만물의 법칙은, 모든 법칙은 무엇입니까? 사이클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인구가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남성이 져야 될 국방의 의무 대부분 지고 있는데 이것을 여성도 지게 됩니다. 여성도. 결국에 10년 정도 후에는 지금 아이를 출산을 하지 않은 여성들에게는 국방의 의무가 무조건 지어지게 되어 있다. 그러면은 다시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여성들 중에서 아이를 출산하지 않은 여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병역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러면 병역 의무를 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자들은 출산을 무조건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제 논리예요. 그래서 신문기사 쓰시는 대부분 사람들 보면은 지금 현실만 보는데, 저는 항상 미래를 본다 그랬죠. 그래서 저는 10년 후에는 어떻게 된다? 2명 이상 무조건 날 거다. 한 여성당.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문제도 항상 사이클. 일본도 언젠가는 출산율이 올라갈 겁니다. 2명 이상. 무조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게 되면은 여성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과 아이를 낳은 여성들을 구분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출산을 한 여성들에게는 반드시 혜택이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극단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서서히 나타날 수도 있다. 그래서 한국은 현재 출산율이 꼴찌라고 하더라도 10년 후에는 여성들에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남성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병역 의무를 여성들에게 지게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반드시 다시 올라가겠죠. 출산율. 그러면 다시 또 인구가 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현재로 보게 된다면은 출산율이 지금 10년 후에 여성들이 많이 낳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생산 가능 인구가 되려고 하게 된다면은 최소 25년 정도 이후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대한민국은 앞으로 20에서 25년 정도까지는 고령화 사회, 초고령화 사회에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생산 인구가 감소하는 부분들을 커버드가 되어야 될 거다. 자, 이 커버드가 되는 부분, 이 커버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지금 변화가 될 것인가? 그리고 그 사이에 부동산은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여러분들이 촉각을 잘 세우셔야 됩니다. 이 전략을 굉장히 잘 짜야 돼요. 그리고 일본은 지금 현재 1.5명 정도 낳고 있습니다. 아이를. 인구 여성 1명이죠. 1명당 1.46명입니다. 거의 1.5명 정도 낳고 있어요. 한국은 현재 여성 1명당 아이를 0.7명 낳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국보다는 2배 정도 넘어가죠. 일본이. 자, 그런데 지금 2005년부터 시작된 일본의 인구 감소가 만들어온 인구 지형은 엄청난 변화를 일컬었습니다. 지금 일본에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나이 많으신 분들, 80세에서 90세 분들이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할아버지들도 미싱을 하고 있죠.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 미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일본은 특이하게도 2년 후입니다. 지금 2023년부터 공무원을 정년 연장을 했습니다. 정년 65세로. 일반 민간 기업이 있습니다. 일본의 민간 기업에 지금 대부분 보시면은 80세까지 정년을 연장한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정년이 없는 곳이 많아요. 일본의 뭐 기업이라든가 보시면은 정년이 아예 없습니다. 그냥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다 보장을 해줬어요. 그것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일하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한 25년에서 대략 25년 정도는 앞으로 일거리 걱정을 안 해도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 몇 년만 지나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충분히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년도 없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겠죠. 지금 출산율이 일본의 절반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의하게 보셔야 될 것은 이 부동산에서의 변화들입니다. 네. 여기가 2005년이에요. 2005년. 2005년부터 나타났던 현상이 일본의 인구 감소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인구 감소. 2004년까지 인구가 피크를 찍고, 네, 최고치를 쳤죠. 네, 여기서 이제 최고치가 됐고, 그 이후부터 2005년부터는 인구 감소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주택 가격은 엉뚱하게 다른 방향으로 나타났어요. 아파트 가격이. 일본에는 뭐 맨션이라고 하죠. 아파트 가격이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아파트 가격이 올라갔어요. 예, 이대도시 오사카도 마찬가지고. 자, 여기에는 또 다른 변화가 있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은 큰 변화가 하나가 양극화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아파트의 양극화는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외곽에 있는 아파트는 2천만 원이 됐고, 그리고 중심지에 있는 아파트들은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고가주택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고가주택. 150억짜리죠. 150억 원짜리 맨션이 등장했고, 그 이후로부터는 뭐 800억짜리, 지난 시간에도 보셨지만 뭐 800억짜리 아파트들이 맨션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양극화가 너무 극단으로 치닫다 보니까 전체 평균 가격은 올라가는데, 올라가지 않는 아파트 맨션들은 외곽지는 철저하게 외면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제 고령화 사회를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이 사회적인 부동산에서의 문제도 똑같이 대두된다. 그렇다고 하면은 고령화 사회에서 아파트는 어떻게 사람들이 이동하느냐. 이동하지 않는 곳에서는 아파트가 뭐 나중에 지금 뭐 10억짜리 하더라도 2천만 원이 될 수가 있어요. 일본처럼. 그런데 같은 10억짜리 아파트라도 입지에 따라서 고령화 사회가 되면은 10억짜리 아파트가 150억이 될 수도 있고 200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고령화 사회. 이 양극화라는 문제, 고령화 사회라는 이 문제가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첫 번째 변화. 숲세권 아파트 여러분들 뭐 좋아할 거예요. 고바이 숲세권 아파트는 철저히 외면됩니다. 그러니까 평지로 대이동하게 되겠죠. 고령화 사회니까. 연골이 닳게 되겠죠. 네. 그리고 뭐 차를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뭐 자율주행이랑 부분들도 있죠. 그래서 뭐 자율주행이 있으니까 네, 어디든지 뭐 버튼만 누르면 다 집에 간다고 생각하지만 고령화 사회가 될수록 어떻습니까? 저는 네, 특이한 변화가 지금 역세권을 간다는 겁니다. 역세권. 대중교통을 많이 선호하게 돼요. 운동도 하게 되고. 그래서 두 번째 나타났던 것이 무엇입니까? 비역세권에서 역세권으로 대이동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평지와 역세권을 더 선호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비중심지 외곽에서 중심지 거주지, 중심 거주지로 대이동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변화는 철저하게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일본이든 뭐 프랑스도 마찬가지고요. 고령화 사회를 겪고 있는 모든 국가들에 나타났던 현상들. 그것은 비탈이 있는 아파트에서 평지로 무조건 이동하고 비역세권에서 역세권으로 이동한다. 아무리 자율주행 늘어나도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대중교통을 선호하다라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비중심지 외곽에서 중심 거주지로 대이동한다. 그러니까 똑같이 이렇게 된 겁니다. 같은 10억짜리 아파트예요. 여러분들 같은 10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자, 여기서 숲세권 고바위라든가 비역세권 그리고
비중심지 외곽은 2천만 원이 된 거예요. 2천만 원이 되고, 자, 그리고 또 하나 변화가 있죠. 평지에서, 그 다음에 역세권의 평지가 되겠죠. 그리고 중심 거주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 사례로 봤을 때 이것은 그냥 100억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주택을 투자로서 그렇게 선호를 하지 않습니다. 땅, 임야, 그리고 건물을 선호하게 되죠. 네, 그런데 주택에서는 너무 극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양극화란 문제가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한 번씩 이 암기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감사합니다.